저 장면 한 번쯤 보신 분들 있으시죠? 격투기 선수 김동현 씨가 축구장에서 어깨 빠진 선수 어깨를 탁 넣어주는 영상. 또 김동현 선수가 박세리 선수도 어깨를 직접 맞춰주는 장면이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대박이다, 어깨는 빠지면 그냥 여기 그냥 딱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겁니다. 원장님, 어깨 한 번 빠졌는데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MRI 찍고 수술 얘기까지 나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깨 팔꿈치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린 원장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어깨가 한 번 빠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방카르트 병변이 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기술적인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나누는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어깨는 잘 빠지는 걸까요?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은 뼈가 깊게 맞물려 있어서 어지간히 빠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어깨는요, 움직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관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깊은 그릇에 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접시 위에 공 하나 올려놓은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이 얕은 접시 역할을 하는 게 어깨뼈의 관절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공이 상완골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진 관절이다 보니 운동 범위는 넓은 대신에 조금만 과하게 돌아가면 앞으로 툭 빠지기 쉬운 거죠. 실제로 어깨 탈구의 대부분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빠지는 전방 탈구입니다. 여기서 방카르트 병변이란 게 등장합니다. 어깨가 빠질 때는 단순히 상완골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이라고 표현한 상완골두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을 둘러싸고 있는 안쪽에 보이는 관절 와순, 이 관절 둘레의 연골 테두리가 같이 뜯겨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절 와순은 접시 가장자리에 둘러진 고무 범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공이 너무 쉽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테두리를 약간 높여주는 그런 구조물이죠. 그런데 어깨가 강하게 탈구되면 이 고무 범퍼 역할을 하던 관절 와순이 앞쪽에서 쭉 찢어져서 뼈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부르고, 문으로 비교하면 문이 한번 크게 부딪히면서 문틀의 한쪽까지 통째로 굳어져 나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카르트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치료 없이 계속 쓰면 습관성 탈구 그리고 재발성 탈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 이런 어깨 탈구와 방카르트 병변 누가 잘 생길까요?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가 중요하죠. 먼저 잘 생기는 분들 특징부터 볼게요. 당연히 축구, 농구, 핸드볼 같은 접촉성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배드민턴, 배구, 야구,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등 팔을 머리 위로 오버헤드 동작이 많은 분들, 그리고 군인, 소방관이나 경찰관, 특수 직업군처럼 습관적으로 팔을 강하게 쓰는 일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거나 팔이 뒤로 꺾인 채로 넘어졌던 청소년이나 젊으신 분들, 특히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첫 탈구가 온 분들은 다시는 안 빠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재발 위험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탈구가 될 때는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강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로 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방카르트 병변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팔을 이렇게 뒤로 제끼면 뭔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난다. 머리 이렇게 감을 때 혹은 옷 이렇게 갈아입을 때 특정 각도만 가면 심장이 철렁한다. 운동하다 한번 빠지고 나니까 그 후로는 팔을 쓰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한 분들은 자다 돌아 눕다가 혹은 이렇게 기지개 펴다가도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빠졌는데 그냥 맞춰놓고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하는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처음 빠진 게 언제였는지, 지금까지 총 몇 번이나 빠졌는지, 어떤 동작에서 빠지는지, 빠질 때 팔이 어느 방향으로 꺾였는지, 그 다음에는 어깨 주변을 직접 눌러보고 팔과 손을 특정 각도로 돌려보면서 어느 각도에서 불안정한지, 어디를 잡으면 통증이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합니다. 이때 환자분이 원장님 그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는 포인트가 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정렬
그리고 골절 여부, 관절 간격 등을 보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첫 탈구 때 특히 뼈가 같이 부러지진 않았는지, 또 반복 탈구로 관절 가장자리가 닳아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깨 탈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뼈뿐만 아니라 관절 와순, 인대, 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검사가 MRI입니다. MRI를 통해 관절 와순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 찢어졌는지, 관절낭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회전근개나 다른 힘줄 손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를 토대로 나중에 비수술적인 치료 혹은 수술 치료 등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나누는데 핵심이 됩니다. 어깨가 한번 빠지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반대로 젊어도 최대한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비수술, 무조건 수술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함께 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탈구인지, 재발성 탈구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방카르트 병변의 손상 정도, 뼈가 같이 손상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운동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탈구이고 방카르트 병변이 심하지 않고 평소에 운동 강도도 높지 않은 경우라면 원전의 일정 기간 보조기로 어깨를 보호해주고 세균격파,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한 뒤 재활운동으로 어깨 주변의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는 비술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2번 이상 반복해서 탈구가 된 경우, 첫 번째 탈구였지만 관절 와순이 많이 전이되어 있고 많이 떨어져 있고 운동선수, 운동량이 많은 분들처럼 한 번 더 빠지면 큰 손실이 되는 분들, 그리고 뼈가 같이 깎여나간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와순 봉합술, 저희가 방카르트 봉합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혹은 관절낭 중첩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술의 목표는 어깨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구조물을 원래 자리에 최대한 가깝게 회복시켜서 다시 내가 어깨 빠지기 전처럼 믿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깨 탈구는 한 번 빠지고 끝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뒤따라오는 방카르트 병변과 불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특히 젊은 나이에 첫 탈구가 온 경우, 그리고 자주 빠지는 분들은 그냥 넣어놨으니까 됐겠지 라고 넘어가기보다는 한번 정확하게 구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는 무조건 비수술, 무조건 수술 이런 게 아니라 나이, 손상 정도, 생활 패턴을 모두 보고 함께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운동하다 한 번 빠졌는데 다시 운동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자꾸 빠질 것 같아서 팔을 마음대로 못 쓰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검색만 하시기보다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기술인이었습니다.